안녕하십니까, 이작가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약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직입니다. 영화오독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죠? 요즘 얼굴들이 다 좋아지고 있는데 얼굴이 점점 커지고 있고 나처럼 되는구나 이제 니들. 오늘 우리가 빨리빨리 하고 가야죠. 오늘 우리가 본 영화는 2022년에 미국에서 개봉했고 넷플릭스에서 좀 볼 수 있는 에밀리 범죄의 유혹이란 영화입니다. 원제는 에밀리 더 크리미널이고요. 범죄자 에밀리 되겠고요. 감독은 뭐 모르는 감독입니다. 장편 데뷔작을 이걸로 하신 분이라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존 패턴 포드라는 양반인데 뭐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이거 데뷔한 거니까. 그리고 오브리 플라자 희극 배우이자 또 전국 배우이자 뭐 한 사람 스탠딩 코미디 하고 그랬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고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이 안 나옵니다. 에밀리 더 크리미널 이 영화 내용은 배경은 현대 미국 어딜까요? 오늘 미국 전문가 약쟁이가 보기에 이 어딥니까 이거? 여기요? 뭔가 남쪽 같아요. 남쪽? 네. LA 아닐까? LA래요. 아, 진짜요? 남쪽인 거. LA에서 딱 3주 만에 촬영을 다 마쳤다고 합니다. 저예산 영화예요. 뭐 사실상 보면은 뭐 돈 들어갈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특수효과도 없고 뭐 유명 배우 정도야 이 오브리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돈은 진짜 싸게 찍었을 것 같아. 에밀리는 그 미술을 전공한 젊은이입니다. 근데 그 높은 학자금 대출 빚 때문에 아주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규직 직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에밀리는 임시직으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정규직을 취업하기 어려운 이유는 에밀리가 대학 시절에 남자친구랑 다투는 과정에서 어떤 폭력 사건을 일으키게 돼서 그걸로 전과 기록이 남게 돼요. 그래서 어디 좀 그럴싸한 회사에는 좀 취업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프닝이 에밀리가 어떤 면접을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잖아요. 뭐 네. 내가 볼 때 정신과 병원 같은 데인 것 같아. 거기 가요? 네. 그래서 의사하고 면접을 보는 것 같아. 원장 의사하고. 그래서 그 면접을 보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좋은 분위기 있어서 보다가 이 회사 측 면접관이 우리 회사는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라면서 혹시 전과 기록이 있으시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에밀리가 있기는 있는데 대학 때 그 파티에 갔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걸린 적이 있다. 라고 축소시켜서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 면접관이 야, 사실은 네 신원조회 다 해서 해봤는데 너 폭행 전과 있는 거 회사 면접관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밀리가 화를 내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 자기도 거짓말했으면서 진짜 서로 거짓말한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돼서 그 취업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 그 외식 배달 업체에서 그 배달 일 하는 걸로 힘겹게 겨우겨우 학자금 이자 정도 갚으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신용카드 사기 사업, 신용카드 사기 범죄의 말단 심부름꾼으로 알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어디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들여서 거기에서 신용카드 그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용카드를 복제해서 그게 분실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얼른 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을 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건 작물로 되팔이를 해서 범죄 수익을 내는 이런 어떤 좀 잡범들 조직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신용카드를 받아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그런 알바를 하게 됩니다. 했더니 한 건 하면 TV 하나 사오는데 $200를 주는 거예요. 어우 너무 짭짤하잖아. 그럼 한 30만 원 되잖아요. 한 10분 20분이면 사올 텐데 너무 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에밀리 입장에서는 너무 단비 같은 돈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몇 번 더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작은 역할로 시작하지만 에밀리는 점점 더 큰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범죄 종류가 달라지는 건 아닌데 더 비싼 물건,
처음엔 TV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고급 승용차, 우리 문지기가 타는 그런 승용차 이렇게 사오는 거. 창피해요 그런 거? 아니요. 왜? 잘 보는 건 죄가 아니죠. 정직하게 보는 건데. 그지. 점점 큰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에밀리는 이 범죄 조직의 수장격인 유세프라는 인물과 또 친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썸도 타고, 유세프는 에밀리가 참여하게 되는 이 가담하게 되는 범죄의 세계의 파트너이자 멘토로 이 에밀리를 또 이렇게 좀 키워줍니다. 그래서 에밀리는 이 범죄 세계에서 돈을 좀 만지게 되지만 이 일이 조금씩 더 험해지면서 자기 생활도 조금씩 위험해지는 거예요. 삶이 뭐 다른 범죄자들의 타겟이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 에밀리의 대학 친구, 번듯한 회사에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는 대학 친구, 좀 얄밉죠. 영화 초반에 에밀리는 힘들게 살고 있는데 자기 포르투갈에 출장 간다면서, 자랑이죠? 자랑으로 봐야죠. 자랑은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의도된 자랑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재수 없는 정도. 얘는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 포르투갈 뭐 출장 간다고, 그것도 저 열흘밖에 못 간다고 막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하여튼 이 친구가 나 우리 보스한테 얘기했는데 너 면접 보러 오래, 면접 시간 잡혔어 라고 얘기를 해서 에밀리는 너무 기쁘죠. 그래서 드디어 내 이런 쓰레기를 청산하고 번듯한 내 전공 살려서 번듯한 회사에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그 보스한테 이 전과 기록도 다 얘기했대요. 그러면 그런데도 오라 했으니 이제 되는구나 하고 그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근데 그 면접을 봤더니 역시 이 업계에서 그 유리천장을 뚫고 이만큼 성공을 이룬 여성 CEO가 면접을 보는데, 그 CEO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말도 잘 통하고 좋은데, 그리고 자기 범죄 기록 이런 것도 뭐 이해해주고, 그리고 같은 여성으로서 업계에서 키워줄 것도 같고, 그런 사람인데, 그 고용 조건을 보니까 6개월 무급 인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돈을 안 벌면서 살 수가 없잖아. 네. 그래서 이 에밀리는 결국에 다시 범죄 소굴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네.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러닝타임 되는 짧고 쾌적한 영화예요. 약쟁이는 어떻게 이런 식의 이런 생활고를 못 겪어봤잖아요. 네. 바로 엘리트라서 바로 졸업하자마자 채용되고 그럼요. 고연봉으로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은 조건에. 그래서 이런 거 잘 모르실 텐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러니까 장단 맞춰주면 안 돼. 어땠어요? 재미없었어요? 아니 재밌게 표정 잘 별로 안 봤어요. 좋은데? 아니 재밌게 잘 봤어요. 잠깐 먼저 표정이 안 좋은 건 앞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니까. 저는 말입니다. 역시나 어젯밤에 빨래 개면서 11시쯤에 이 빨래 건조기 다 된 거 꺼내가지고 빨래 개면서 보다가 한 초반에 이렇게 좀 이렇게 꼬박꼬박 하다가 중간쯤 가니까 또 볼만 하더라고요. 정신이 좀 들어가지고 결국에 어제 마무리를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봤냐고 영화에 대한 소감을 얘기하라고 내가 이거를 어떻게 봤는가를 이게 얘기하자. 이제 어떤 그 바로미터가 되는 거죠. 이 정도면은 내가 3점을 줄 수 있다. 그렇죠, 포기하지 그렇죠, 않고. 그렇죠. 2.5점은 줄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 그냥 좀 볼만한 영화 같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약간 그런 뭐라 합니까? 서스펜스라고 합니까? 그런 스릴 이런 것도 좀 있고 막 둥둥둥둥둥 하면서 저 잡히나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뭔가 그냥 끝나고 나면 맹숭맹숭한 그런 느낌이 나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다시 곱씹어볼 만한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무슨 액션이라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좀 박진감 넘치는 오락성도 약간 부족하고 다큐 영화 같은 그런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메시지도 약간 부족하고 혹은 또 그 약간씩만 있는 뭐 그런 느낌이더라.
문지기는 애써서 지금 이 영화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이 영화는 문지기가 요즘 그 면접 보러 오는 주변 사람들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지금 열받잖아요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서로 이제 저도 마음에 안 드는 분도 계셨고 이제 또 저희 병원을 마음에 안 그렇죠. 드는 마음에 안 사람도 드는 분도 있었고. 계셨고 이제 서로가 잘 안 맞아서 이렇게 이제 자꾸 어긋나는 이 영화는 그 사회적으로 좀 일탈되어 있는 사람들이 뭐 원래 마음 성미가 나빠서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서 어둠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 있을 거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인데 뭐 이런 영화 많죠. 너무 많은데 이 영화의 그 좀 특이한 지점은 범죄 스릴러 영화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다 미국 영화야. 총이 안 나와. 대단한 점입니다. 그거는 총을 안 쓰고도 미국에서 이런 범죄 스릴러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죽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마지막에 안 죽었다고 봐야죠. 어? 그런 점이 여기서 나오는 가장 흉악한 무기가 커터칼이에요. 커터칼. 맞아. 박근혜 뺨에 커터칼로 그어서 10cm 자상을 남긴 사람은 10년형을 받긴 했는데. 아 진짜요? 네, 옛날에 저 선거 유세 때. 네. 근데 여기서는 그 커터칼도 날도 길게 안 빼. 딱 두 칸만 빼서 이렇게 위협하죠. 택배 자르는 칼. 그래서 그런 점이 아주 좀 특이한 점이고, 그러니까 그런 소재, 그런 정도의 환경에서 그래도 나름 이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에 긴장감 같은 게 좀 잘 표현됐어요. 그리고 이 에밀리가 저 범죄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갈 때마다 이 에밀리 주변 환경이 점점 더 위험해지는 그런 과정 같은 거를 잘 그렸고, 그래서 그러면서 얘가 나 이제 정상적인 일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도 계속 들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돈은 계속 잘 버는데 안전까지 해 그러면 그냥 이거 계속 하지. 네. 누가 뭐 힘들게 일해. 근데 그런 게 아닌 상황이 벌어지고, 나 또 좋은 일 정상적인 일 하고 싶어. 근데 그런 일 하러 가니 나를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놔두지 않는 세상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 또 그건 할 수 없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그 일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중간계에 서 있는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 같은 거, 그게 좀 잘 그려졌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훔친 경력이 있어서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저번에 거예요. 얘기했었죠. 네. 그러면 고용해도 돼요? 다 뉘우쳤대요. 다 뉘우쳤대. 네.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배제하고, 그 점은 배제하고 면접을 봐야 되겠지만, 그게 되나? 그게 눈앞에서 계속 아른거릴 텐데, 삼체에서 눈앞에 그 카운트다운 숫자가 점점 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범죄 기록이 계속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도 어려운 문제. 저는 그래서 사업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이거는 정말로 사업이거든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이게 어떤 뭐라고 하나요? 속곱장난 아니다. 여기 속곱장난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사업가가 누군가를 채용을 한다고 치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자기랑 잘 맞고 자기 대신에 뭔가를 또 일을 해줄 사람을 뽑아야 되고 생각하는 바가 같아야 되고 맞잖아요. 뭐 뼛속까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을 잘 뽑아다가 그분은 시간을 사는 건데, 뭐라고 하냐, GMO인가? GMO는 그거죠, 콩나물이잖아요. NGO. 콩나물도 아니고 옥수수. NGO나 아니면 어떤 자원봉사? 그렇죠. 혹은 뭐 어떤 그런 뭐 단체라던가 비영리 단체라던가 뭐 그런 데랑 아예 방향이나 목적이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면접이라고 해야 되나? 이력서나 이런 걸 볼 때는 사실은 같이 일할 마이너스 요소들을 먼저 체크를 해서 일단은 1차적으로 고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약쟁이는 고용도 안 해보면서 뭘 끄덕끄덕 합니까? 알바만 고용해요. 알바만. 우리 알바들 다 장기 근속 중이고. 봐봐, 여기는 뭐 보고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장기 근속 한대잖아.
이력서도 안 받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력서 오셨어요? 오셨으면 내일부터 나오실래요? 그렇죠. 그것도 이력서 안 받고. 아무튼 어떤 필터링이 돼야 된다라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면접 기술 중에 이제 압박 면접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 요즘에는 아무 데서도 안 해 그거를.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압박 면접이. 지금 안 해요? 이제는 안 해요. 너무 문제 소지가 커가지고. 예를 들어서 압박 면접을 하면 그 사람들은 그때는 대기업 이런 데서 엄청 많이 했어 압박 면접을.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그걸 채택해서 했을 때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채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필터링이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압박 면접, 원래의 목적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그 면접자를 몰아넣어서 거기서 얘가 어떻게 문제 해결 능력을 보이는가를 보기 위함이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능력이 이 회사 업무에서 주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나와야 될 업무 해결 능력과 별다르게 연관성이 없다. 그리고 그 애초에 목적과는 다르게 회사 측 면접관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용도로 쓰이고, 그다음에 인격 모독적인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너무 돌출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없어진 거야 이게. 근데 그 사람들 처음에 이거도 필터링 할 수 있다라고 믿었었잖아요. 문지기도 어떤 필터링을 하기를 원하는데 본인은 필터링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필터링 되는 건가? 만약에 이 사람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진짜 퍼포먼스가 엄청나면 뭐 전과자 아니라 뭐 침팬치가 와도 고용을 할 걸?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서 업무 능력을 평가를 못 하니까, 그렇죠. 전과가 있나? 아니면 뭐 인상이 좋은가? 옷을 깔끔하게 입었나? 뭐 이런 걸로 이제 보는 거잖아요. 과연 그게 얼마만큼의 필터링이 될지 의문입니다. 네, 그게 어떤 고도의 능력들이 필요한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예술적인 부분이라던가 혹은 매니징 같은 크리에이터, 예, 그런 거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은 그게 고도라고 하기보다 특정 능력이 특화돼서 필요한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평가하기가 수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것저것 해야 되고, 맞잖아요? 대민도 해야 되고. 배민? 대민봉사. 그러니까, 대민도 해야 되고, 그죠? 이것저것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직책의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에 대한 능력보다는 오히려 도덕성이라던가 아니면 진짜로 그냥 오너와의 취향이 비슷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을 본의 아니게 여러 명을 고용을 했다가 이렇게 한 입장에서 보면은 솔직히 처음에 좀 잘 안 맞았다 싶은 부분들이 계속 끝까지 안 맞고, 사실 그런 이유로 처음에 고용했던 분들은 취향적인 면에서 잘 안 맞았던 게 좀 많았다.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다 처음에. 그런 분들도 계셨었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요즘은 국힘만 뽑는다. 네. 태극기 부대에서 추천서 받아갖고 무조건 뽑는다. 큰일 났다. 이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봤더니 진짜 사소한 걸로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뭐 휴지를 이래 거니 저래 거니 하는 거 가지고. 왜 중간부터 짰으니? 네, 맞아요. 왜 치약을 그 중간부터 짰습니까? 짜증나게. 그거는 제가 잘못했는데 그거는 어쨌든 중간부터 쓰다가 나중에 다시 또 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야. 뭐 그런 거 가지고 짜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대로 거고. 하면 되지. 그쵸. 그럼 끝에서부터 짜는 사람이 끝에 짜면 맞아요. 중간에 또 다시 채워지겠네. 그쵸? 별로. 그게 오너랑 저기 노동자 입장이라면은 그게 계속 뭔가 사회공자 입장에서는 컴플레인이 되고 직원의 입장에서는 뭐 이런 거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는 뭐 진짜 무슨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하셨네요. 왕따, 아니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직장 내 따돌림인 것 같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렇게 됐죠 또. 취향에 맞아야 된다고. 네, 그냥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뽑아야지. 그리고 내가 팀 만들어가서 같이 뭐 할 건데 마음 맞는 사람 뽑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그런 데까지 말씀하신 뭔가
공정함이라던가 평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돈이 오가는 사업에 관해서는 조금 무조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야. 당연히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존중을 하고 맞잖아요. 그리고 노동법 안에서 법을 지키고 맞잖아요. 응? 맞아요. 맞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잘못하면 잘못하고 제발. 맞잖아요. 네.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법을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건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사용자가 그 자본가하고 뭐 권력이 더 이렇게 좀 많다고 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 진짜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아까 얘기한 걸 넘어가면 그래서 과연 그 면접할 때 우리가 골라낸다고 뭐 필터링 한다고 하는 그 항목들이 과연 그 제대로 작동하는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밝혀진 바가 없다더라. 네. 없다더라. 가겠습니다. 그 여기서 처음에 인터뷰할 때 면접할 때 회사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는 신원조회를 안 해보기 때문에 너 전과 기록을 모른다. 너 전과 기록이 있는지 말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종의 함정 수사 같은 걸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에밀리가 축소시켜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소하게 음주운전해서 걸린 적이 있다. 그래도 없다고는 안 했어. 있다고는 했어. 나중에 아마 제출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 그러면 그런 말도 하면 안 되지. 아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용된 다음에 그러니까 고용된 다음에도 내야 되면 범죄 음주운전이라며. 뭐 어쨌든 그거는 아무튼 문제고 여기에서 에밀리가 화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가 음주운전이라 하니 야, 우리가 근데 사실은 조회해봤는데 너 폭행 전과 있던데? 하니까 화를 내잖아요. 거짓말했다고. 난 그때 좀 뻔뻔하다고 생각을 했어, 이 여자가. 자기도 거짓말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이 작가님이 아까 얘기한 거랑 반대되는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마음을 열고 저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 아니, 나는 저분이 우리 저기 사업체 면접 보면 난 떨어뜨릴 거야. 마치 그래야 할 것처럼 이제 뭔가 했는데 사실은 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 주인공이 욱해가지고 그렇게 폭행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저렇게 욱해가지고 면접에서 박차고 나가는 걸 우리가 2번이나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약간 저런 욱하는 사람이야. 욱해서 그러니까 범죄가 있었던 적도 있고. 캐릭터 설계 잘한 거지. 네, 그냥 원래 그러니까 그런 함정 수사를 통해서 욱함을 밝혀낸 거죠. 어떻게 보면 어쩌다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하니까 일부러 그것까지 유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저런 상황을 통해서 이 사람은 아마 이 면접관은 적어도 내가 이런 걸 의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역시 욱하네. 역시 필터링 됐다. 그래서 우리 개인정보 다루는 사람인데 개인정보만 다루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만약에 저기가 진짜로 병원이어가지고 환자가 뭐 떼달라 그랬는데 약간 시비조로 뭐 그런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런데 욱해봐. 안 되잖아요. 병원에서 사용자 입장으로서는 저런 사람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적절한 조금 면접 기술이었다. 약간 그래서 아까 뭐 문지기님도 말씀하셨지만 범죄까지는 아니어도 뭐 이 사람이 욱하는 사람인지 뭐 적어도 그러니까 옛날에 압박 면접을 했던 이유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막 내가 이렇게 쪘을 때 생글생글 웃으면서라도 대답하면 그러니까 내 말을 최소 순종은 할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런 상황에서 순종 못하고 에이 더러워서 안 해. 이게 지금 인권 모독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 싫은 회사면은 아니고 강단 있구만 이러면은 좋은 그치. 사람이 되는 거고 자질이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보려고 했던 목적도 있겠죠. 지금은 이제 그거 자체가 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퍼져서 이제 안 하는 거겠지만 근데 그런 것처럼 약간 면접 보러 왔을 때 최소한 왜 옷을 잘 입으라는 게 아니라 면접에 이 회사에 출퇴근할 때 그래도 남 부끄럽지 않을 정도는
입고 올 수 있느냐? 뭐 이 정도까지 걸릴 수는 있잖아요. 면접이라는 게. 저는 옛날에 제가 어떻게 보면 유니폼 입고 하는 일인데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어차피 유니폼을 입을 거지만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어떤 분이 고무줄 바지를 그냥 우리 그냥 집에서 입을 것 같은 흰 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 고무줄 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그 반바지 같은 거죠. 위아래 다 흐늘흐늘한 면으로 된 그런 거 입고 오셨는데 이상하게 벨트를 티 밖으로 하신 거예요. 벨트를 티 위에다 찼다고 이렇게? 네. 패션인데? 근데 너무 이렇게 뭔가 당황스러운 패션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거기서 이제 사람이 너무 안 구해질 때고 이 사람이 면허증도 있고 하니까 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만두고 일을 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수인계 차원에서 한 1, 2주 했었는데 1, 2주 사이에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조금 약간 적응이 힘든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당시에 4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민 업무를 할 때는 문제가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걸러낼 수 있으면 다 걸러야지. 그거를 모든 사람은 포용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는 일에 따라서 좀 아무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약간 끝에 그러니까 저는 재밌게 봤는데 그냥 범죄 액션 같은 느낌이잖아요. 범죄 액션을 갖다가 제일 끝에 권선징악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현실감이 있기도 하지만 개운한 관객으로서의 개운한 맛은 없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뭔가 현실 저렇지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뭔가 이런 느낌이 없고 저 사람이 그래도 뭔가 갱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든지 적어도 벌은 안 받아도 뭔가 갱생하는 모습을 앞으로 내가 미안해하고 죽지 않은 그를 떠나놨을 때 적어도 내가 걔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멀쩡하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잡혀가든지 뭐 그래야지 뭔가 마음이 개운했을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거 보니까 그냥 현실은 어쩔 수가 없다. 현실은 기운하지가 않죠. 그리고 저런 업계로 발을 들여놓은 이상 쉽게 나갈 수는 없다. 이렇게 큰 일을 겪고 했는데도 결국엔 저 일을 계속 하면서 사는 주인공을 보여주면서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는 뭐 이상한 사람을 골라서 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걸러낸다고 필터링 한다고 해놓은 그 필터 장치가 사실은 필터링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근데 확률의 문제인 것 같아. 확률은 그나마 높이는 방법? 이게 높이는지 안 높이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그래요? 그냥 우리가 쓸 사람인데 우리 우리 업종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최소한의 필터링 해놓으면은 그나마 예를 들어서 10명 뽑았는데 이상한 사람 한 2-3명 있을 수 있지만 그거 하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시험 쳐가지고 성적별로 1등부터 10등까지 잘라가지고 했을 때 2-3명만 걸러질지 더 높을지 그러니까 모른다는 아니 생각하면 내가 실을 만한 요소를 뺀 사람이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내 경험 안에서 예전에 그 허리띠를 이상하게 차고 온 아줌마를 보니까 이상하더라. 남잔지 여잔지 얘기 안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얘를 보니까 이상하더라. 네. 라는 경험에 의해서 이런 필터링은 필요해라고 본인은 이제 확신하게 되겠지만 사실 그 아줌마인지 아저씨인지는 이걸 겉에 찼다면 아줌마 아닐까? 아니 근데 결혼 안 했는데 그냥 또 여성 아닐까? 40 넘으면 그냥 아줌마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여튼 그 여성분이 이것 때문에 정말 이상했다면 이런 것 때문에 이상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이상했는 그리고 이런 거 안 차고 와 있는 아주 맑은 눈을 한 광인들도 많다잖아요 요즘은. 그런 걸 봐서는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랜덤으로 그러니까 그 일본의 한 중소기업에서는 승진을 랜덤으로 시킨대잖아요. 그 사장님이 선풍기 앞에 자기 전 직원 이름 쓴 종이를 이렇게 딱 놓고 선풍기를 확 틀어서 가장 멀리 날아간 종이에 쓰여 있는 이름을 이번 승진자로 쓴다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방식의 승진이. 근데 그 회사는 아주 강소기업으로
그 긴 역사와 그 저기 가지고 운영이 탄탄하게 되고 있어요. 그런 식의 승진 방식 때문에 잘 되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인간이 하여튼 뭘 필터를 해내려고 만들어낸 그 여러 가지 제도 가지고선 했던 결과들이 반드시 그 좋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는 없어. 차라리 그런 거 안 하고 아무렇게나 뽑아서 했어도 그 비슷한 결과를 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뭐 아닐 수 있겠죠. 뭐 또 일단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막 욕하는 소리가 지금 이게 정말 안 맞다 싶은 분이랑 그러니까 채용을 했는데 긴가민가해서 채용을 했는데 엄청 또 생각 외로 잘하시는 분들이랑 이거 뭐라 합니까? 이 표를 전국분포라고 하나? 이런 걸 해보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가운데 평균치 안으로 좁혀놓고 고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만약에 그 말씀하셨던 그분이 밸류를 내시거나 혹은 특이한 분이라면은 이분은 뽑았을 때 가능성 그거잖아요. 아예 아니거나 아니면 뭐 창의력이 있어가지고 뭐 되게 잘하거나 이 두 개잖아요 사실은. 아니 그냥 평범하게 할 수도 있지. 허리띠는 여기서 찾지만 평범하게 할 수도 있죠. 모르지. 근데 그 경우에서 케이스에서는 얘가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 라는 결론이 나서 얘한테는 100%지만 허리띠를 티셔츠 위에다 메고 온 사람이 뭐 세계에 뭐 한 10만 명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들이 다 이상할까? 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리띠만의 문제는 허리띠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이거 잠깐 이거 녹음 안 하다고 치면은 그 있잖아요. 저기 또 아닙니다. 아니 녹음 아니라며 왜 해봐. 아예 꺼줘요. 채점표가 있어요. 채점표가. 그 플러스 요소가 되는 게 있고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게 있고 특이한 질문들 해가지고 또 거기에 가산점을 내가 가산점을 준 이유랑 가산점을 0점에서 5점 정도 정해가지고 주고 이렇게 하는 면접 그 표가 있습니다. 있겠지. 제가 했지. 회사나. 근데 그거를 제가 컨설팅 받을 때 해가지고 했었는데 초기 멤버들은 능력치만 보면 다 되게 좋아요. 그걸 뽑으면. 근데 이제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막 그런 예의 안 지키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런 나머지 그런 어떤 화합하려는 성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덕성을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그걸 인내할 수 있느냐 이거 같거든요. 화합한다는 게. 내가 부당하다고 느껴도 그렇죠. 참고 견딜 수 있냐? 상호간에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면접 볼 때 준비를 많이 해온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이 귀찮은 일이잖아요. 올 때. 그래서 그 어떤 면접 방법이 있냐면 올 때 그냥 귀찮은 심부름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보시고 있는 책 한 권 꼭 챙겨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가져온 사람이 있고 안 가져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가져온 사람이랑 안 가져온 사람을 그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내가 귀찮은 일을 시켜도 참고 해오는지. 그게 압박 면접이랑 비슷한 거긴 한데. 근데 그런 걸로 확률을 분명히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죠. 네. 근데 진짜 면접 볼 때 같이 옆에 계셔보셔요. 정말 그거를 채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채운 사람들을 뽑았을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없기 때문에 그 와중에 그러니까 뽑는 거예요. 책을 한 명도 안 갖고 왔어. 아니 가져온 사람을 처음에 몇 명 뽑았죠. 근데 그거는 너무 하면 애초에 그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온다고 했다 안 와요. 여기 또 걸러진 거예요? 예. 이상한 걸 시키네? 사실 그것도 그래요. 그것도 컨설팅 할 때 너무 이상하게 하면 안 온다?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그 면접 그 제의를 받은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문자를 보낸다고 저한테 보냈어요. 뭐라고요? 야 여기는 네. 무슨 뭐 큰 병원도 아니고 자존심 상해서 뭐 이렇게 면접 안 봐 이렇게 하고 저한테 보낸 거예요. 옛날 내 생각나요. 옛날에 그 친구한테 보낸다는 게 썸 타는 여자한테 보내갖고 망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하여튼 하여튼 그래서 그런 기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오는 사람이 걸러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이상한 사람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 병원으로 케이스를 한정하지 말고 만약에 큰 어떤 인재풀이 큰데 뭐 대기업 미국 전 세계에서 모든 인재가 다 모이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기준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분명히 어느 정도는
진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다 걸러진다고 봐요.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가지고 저희 병원에 자꾸 면접을 보러 오는 거예요. 그 와중에 뽑아가지고 버틴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들이시고. 여튼 그래서 면접은 효과가 있는 것이다. 예. 그죠? 네. 저도 직원 뽑으면 그거부터 봅니다. 얼마만큼 성실해 보이는가 부터 보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에밀리가 정말 모든 걸 청산하고 번듯한 직장에 가려고 했는데 6개월 무급 인턴이라고 하니까 그걸 자기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범죄로 돌아가잖아요. 무급 인턴 어떻습니까? 그거는 무급 인턴.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테스트한 거예요. 뭐였나 미국도 저게 되나? 하는 생각을 미국에서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게 무급 인턴이죠. 아니 무슨 취지는 그거예요. 와서 니들이 배운다, 그러니까 공부한다. 학교다 차라리 인턴십 열정페이 그런 거야? 열정페이도 그런 식으로 도제 시스템에서 너가 배우니까 일정만으로 해야지 뭐 그 면에서 비슷한데 여기서 무급 인턴십은 일단 와서 이 업계에 잘 나가는 선배들 인맥 쌓을 수 있고 미국은 또 인맥 사회잖아요. 인맥 쌓을 수 있고 여기서 그 사람들 일하는 거 어깨너머로 보면서 너의 스킬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니 돈 안 주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도 무급 인턴십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 오바마 때인가 백악관 무급 인턴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백악관에서 인턴들 우리 월급 주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데는 제일 노동법이 센 주잖아요. 그런 데서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근데 아직도 많이 무급 인턴 이걸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인턴을 쓰는 이유는 사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채용 과정의 연장이거든요. 문지기 말대로 이 사람이 성실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이력서나 면접 그 짧은 것만 보고 알 수가 없으니 한 3개월이든 시켜보는 거예요. 대신 돈은 주고 보고 좀 맑은 눈에 광인인데 싶으면 이제 그러니까 자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규직은 못 자르니까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세서 걸러내기 쉽게 하려고 자르기 쉽게 하려고 그걸 하는 건데 미국은 you fire 하면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모가진데 그렇게 할 필요 없거든요. 근데도 무급 인턴을 계속 쓰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무급 인턴 찬성? 대찬성? 당장 내일부터 도입하겠다 우리 병원에. 저희는 수습 기간이 있고 정규직과 급여 조건도 다 동일합니다. 대단한데? 네. 일은 더 시키고. 일은 안 시키죠. 오면은 일주일 동안 그냥 저것만 해요. 브라우징만 해요. 보면서. 브라우징이 뭐예요? 그냥 보고. 옆에서 이렇게 보는 거 어깨너머로 이렇게? 네. 나 여기서 인턴만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틀 하고 나가신 분도 정규직 다 드리고. 그러면 사실 말이죠. 그때 되면 저희 계신 실장님이랑 다른 선생님들이 일을 훨씬 더 많이 한 거거든요. 알려주기도 하고 맞아. 얘기도 하고 막 아파요, 처음에는. 그러면 저도 면접 보면서 시간 버리죠. 선생님도 시간 버리죠. 이상한 분이 들어오면은 그냥 몇 달씩 그냥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대해서는 보상은 또 누가 해줘요? 나간다는 사람은 수습 기간에 똑같이 자기네들 나가고 싶을 때 그냥 나간다고 해요. 갑자기 밤에 연락해가지고 진짜 너무 인류애가 없어지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그런 경우면은 미국에서도 그 무급 인턴이냐 유급 인턴이냐 이거를 법으로 저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무급이든 유급이든 와서 일을 할 때 어쨌든 뭐 생산성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되냐 이 인턴에게 도움이 되냐를 가지고 무급 인턴이냐 유급 인턴이냐를 법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대요. 일하는데 얘가 일하면서 회사에 주는 이익보단 자기가 배우고 크는 게 훨씬 더 큰 그런 일을 인턴으로서 하고 있다 그러면 무급 인턴 해도 된다. 이런 식인데 그게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건데 그런 분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만 도움이 된 거잖아. 돈을 받아 그분한테. 그렇지. 수업료 받고 돈을 받아. 여기 견학료 부원장 돈 받아. 아니 한 달에 300만 원씩 받아. 그런 거 아니고 저는 아쉬운 게 그냥 진짜로 지가 여러 가지 나오네. 힘이 들어도 적어도 나중에 상호간에 서로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참고 해볼 수 있잖아요.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치면 3개월 정도는 참고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틀 만에. 네, 그렇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이틀 만에 못 하겠습니다 할 때는 네.
보통은 그럼 제가 사람 구해줄 때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저 아무리 해도 못할 것 같은데 네. 1, 2주 정도 시간 드릴 테니 얼른 사람 구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는 양반이지 건지 그렇게 하면. 내일 당장 안 나오는 건지. 예. 밤 10시에 밤 10시에 문자를 안 나가요. 보내가지고. 그건 진짜 예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근데 그게 또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왜냐면 내가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는 환경이 있으면 그거는 노예지. 그렇죠. 아니 근데 예의는 이제, 없지만 예. 사실 내일 그만둬야 한다면 그만둘 수 있어야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인턴만 여기서 한 1년만 해볼게. 무급으로요? 필터 전 필터링으로 걸. 그러니까 여기서 이틀 만에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다. 아니, 서서 어깨에 너무 이렇게 쳐다만 보는 건데 뭐 그만 나오셔도 될 것 같다 할 이유가 뭐 있어? 쳐다만 보면 된다며 이렇게. 저희 알바가 제가 필요해서 쓰긴 하지만 시험이라고 안 나온다 그러면 되게 편해요. 그럼 왜 써, 그러면? 아니 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또 오시면은 나도 또 눈치 보고 서로 간에 눈치 왜 보지? 아니 사람이 같이 있는데 당연히 눈치 쟤 막 보죠. 뭐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미안해? 그런 것도 그런 것도 있고 좀 있어요. 이제 할 일을 매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할 일을 좀 찾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되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저분들 눈치 얼마나 보는데. 네, 그렇게 눈치를 안 본다는 건 그냥 제가 여러분들 인격이 다른. 그 사업장에서 딱 1년씩만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미국의 인턴십 이 무급 인턴십 이 제도가 점점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고 6개월이나 뭐 이렇게 막 무급 인턴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사람들만 이 인턴십을 지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럼 그 회사 말대로 인맥도 쌓고 뭐 1년에 뭐 100만 달러씩 연봉 받는 뭐 투자자 선배님들하고 점심도 먹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하면서 나중엔 자기도 그렇게 되겠지? 그 빈익빈 부익부를 악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어서 논란이 아주 많답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난 사업을 안 해봐가지고. 하여튼 이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는 거는 확실하죠. 여기 그 오브리 플라자 연기 매우 좋고요. 제가 아는 여성 배우들 중에 어깨가 가장 아름다운 배우 오브리 플라자. 잘 못 느꼈나요 여기서? 못 느꼈어요? 이분이 꼭 여기 영화에서 나시 많이 입고 나오는데 속에 속옷 안 입고 계속 나시 입고 나오잖아. 좀 민망하던데요. 좀 민망하긴 한데 좀 민망해요. 근데 어깨가 너무 예뻐. 어깨가 이렇게 탁 떨어지는 어깨가. 두 번째로 이쁜 배우는 그 제시카 비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그 칭찬하는 게 굉장히 리얼하다라는 걸로 호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재밌게 그 킬링타임보다는 좀 낫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까? 우리 약쟁이 같이 이런 엘리트 환경에서 산 사람은. 와 사람 진짜 이 정도 말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학자금 대출 받은 적 있어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장학금 받았어 맨날? 장학금도 못 받았어요. 아 FM 장학금? 네? FM 장학금. FM 맛없받아. 네. 처음 들어. 학쟁이는 저는 계속 그거 했었죠. 장학금 받았다고? 아니 그 대출 했었죠. 네. 그래? 그 다 갚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이제 워낙에 고연봉으로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아니 두 달 여기처럼 월급이면 다 갚지. 대학 여기처럼 막 그런 게 아니니까. 여기는 한 그래도 7만 달러 아니 뭐 정도. 2달 이렇게는 아니고 그래도 한 1, 2년? 6주? 6주요? 1, 2년. 여기서는 그 6, 7만 달러 그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현재 그 미국 전체 평균이 한 3, 4만 달러 정도 한대요. 학생들이 빚을 지고 나오는 게 3, 4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진짜 크네요. 진짜 크죠. 8학기를 다 대출을 받으면 지금은 생활비까지 해주나요? 생활비까지 해주죠. 저희 때는 생활비까지는 안 해줬었거든요. 우리도 등록금까지만 해주고. 등록금이 한 300만 원 하죠, 주주? 아니 더 하나? 지금 더 할 것 같은데요? 500? 저희 때도 저희는 300 넘었어요. 네.
500이라고 치면은 58에 40 4천만 원 빚져서 나오네. 머니 프린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머니 프린팅? 네. 뭐 돈 비트코인으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안 갖고 비트코인을 사는 게 그럼 낫습니다. 대출- 젊은이들 비트코인을 사는 게 학자금 대출을 풀로 받은 다음에 저기 제2, 3 금융권에서 생활비까지 다 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서 나중에 졸업하면 올라 있는 걸로 딱 갚고 이자까지 갚고 더 올라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비트코인 대출로 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비트코인을 사고 아니 취직하려면 취직이 안 되는데 어디서 돈 봅니까? 여기 오면 됩니까? 여기? 다 빼주세요. 여기 오면 돼요? 여기? 오늘 다 내용 얘기한 거 다 빼주십시오. 아 참. 지리멸렬하게 다 얘기해서 다 빼주시고. 아니 그 한탄 막 마음에 쌓인 게 막 나온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 참 때려쳐 그냥 월급 의사해. 아니 그건 또 싫습니다. 아무튼 그런 영화. 무슨 영화요? 그러니 빨리 시간 없어요. 아니 그러니 가리키는 게 뭔가 해가지고 여태까지 얘기한 그러한 영화 정말 에밀리 더 크리미널 할 얘기가 많았네요. 이었습니다. 네. 작가였습니다. 액정이었습니다. 움직이었습니다. You know what my mistake really was? I didn't go far enough.